배추밭에를 가볼까요? 일주일 만에 처음 와보는 배추밭입니다. 추석 지내고 배추밭에 가는 길입니다. 자, 배추가 많이 컸는데, 야, 많이 컸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항소입니다. 예, 배추 재배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시죠? 벌써 배추 정식한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배추가 잘 안 자라기도 하고 벌레들이 많이 먹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문 재배 농가에서야 뭐 워낙 잘 키우시니까. 그러나 조그만 텃밭에서 배추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쯤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배추가 지금까지 어떻게 컸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배추의 상태가 어떤지 유심히 살펴보고,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 배추 재배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추 정식한 지 한 25일 정도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배추 잎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예, 제 발이 이 정도니까, 예, 실감 나시나요? 제 발, 구두발, 예, 장하가 한 300 사이즈인데, 예, 제 장하의 거의 2배 이상 배추가, 배추 잎이 이렇게 컸습니다. 대체로 작황이 좋은 듯 한데요. 그런데 벌레 먹은 곳이 꽤 많이 있네요. 여기도, 아이고야, 이거 잎사귀를 완전히 아작을 내버렸네. 보통 이런 잎사귀를 덜쳐보면 요 뒤에 벌레가 나오죠. 이런 벌레들은 눈에 보이면 벌레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창 벌레들이 많이 뜯어 먹어요. 그래서 약을 하시든지 친환경 약제를 하시든지, 그리고 핀셋으로 벌레들을 잡아내시든지, 그런 작업들이 일단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가 지금껏까지 아직 잎이 이렇게 많이 크지 않았다면 빨리 서둘러서 추비를 통해서 배추를 빨리 성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배추는 초기 성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에 배추 잎을 넉넉하게, 배추 잎을 넉넉하게 키워 놓아야 이 잎이 햇볕을 받고 강합성이 되고, 뿌리에서 영양분과 물을 빨아당기면서 이 속을 자꾸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 꽉 찬 배추를 키우고 싶으면은 초기에 배추를 성장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초기에 이렇게 배추를 크게 성장을 시켜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초기에 배추를 크게 빠르게 성장시키려면 원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제가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추의 초기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배추를 이렇게 두둑에다가 모종을 이렇게 정식을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죠. 처음에 떡잎이, 본잎이 한 4장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 정식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이제 그 밭에 두둑에는 밑거름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밑거름을 하게 됩니다. 이 밑거름은 충분히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밑거름은 보통 어떻게 하죠? 퇴비와 같은 거와 여기다가 복합비료, 복합비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1, 2주 뒤에 모종을 정식을 하게 되겠죠. 정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비실비실돼요, 그죠? 비실비실되는데 아직 뿌리가 활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 4일, 5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뿌리가 이렇게 활착이 되겠죠. 뿌리가 활착이 되면 그때부터 잎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도태되는 잎도 있어요, 그죠? 벌레 먹는 잎도 있고. 어쨌든 조그만 이 잎을 통해서 새순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새순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정식하고 약 한 2주, 1, 2주 지난 뒤 그때 추비를 주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추비를 줘야만이 요 어린 배추가 빨리 성장을 하게 된답니다. 물론 밑거름을 주었지만, 그런데
밑거름 중에 질소 성분은 빨리 없어집니다. 이 질소 성분은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두둑을 만들고 1, 2주 지나서 모종 정식을 하고 또 1, 2주가 지나면 질소 성분은 거의 80% 정도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질소 성분은 공기중으로도 이렇게 잘 날아가거든요. 질소는 기초잖아요. 기체. 예, 기체잖아요. 이 기체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기중에만 그래 두어도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도 빨리 이동을 하고 또 비가 오거나 하면 토양 속으로 또 이렇게 침식되기도 해요. 그래서 질소 성분은 질소, 인, K, 칼륨 요 3대 영양소 중에 가장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식을 하고 나서 반드시 보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린이 잎이 빨리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배추 잎이 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2주가 지나서 2차 추비를 주게 되죠. 2차 추비를 줄 때는 이때는 NKB로 질소와 칼륨 성분이 들어있는 NK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1차 추비는 질소만 주면 됩니다. 1차 추비는 질소, 2차 추비는 NK비료를 주거나 또는 액비 중에서 칼륨 성분이 좀 들어있는 그런 성분을 주면 좋겠죠. 제 같은 경우에는 오줌 액비를 줍니다. 오줌 액비 플러스 청초 액비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주면 배추가 더 빨리 성장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추비까지 주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속이 차오르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초기 잎을 이렇게 크게 성장을 못 시키면 속이 꽉 찬 배추를 기대하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추도 식물이잖아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강합성 작용을 해야 됩니다. 강합성 작용을 해서 그 영양분을 또 속을 채우는데 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합성을 하려면 가장 유리한 게 잎이 넓고 면적이 커야, 면적이 넓어야 햇빛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죠? 햇빛을 많이 받아야 강합성 양이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을 뿌리에도 보내고 각 기관에 보내면서 속이 찬 결구가 잘 된 배추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결구가 잘 된 배추를 만들어 가도록 하려면 바로 초기 성장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 잎이 넓고 널쩍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마치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사과나무에 잎이 이렇게 잎수가 많아야 거기에 대한 열매가 이렇게 달리듯이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잎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거든요. 강합성 작용을 해야 그 속이 차듯이 결구된 배추 자체를 하나의 열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끝에 있는 잎은 넓고 커야 된다. 그래서 초기 성장이 중요하다. 초기 성장을 느리면, 초기 성장이 느리게 되면 그만큼 결구가 늦게 되기 때문에 속이 꽉 찬 배추를 얻어내기가 힘들겠죠. 네, 이렇게 2차 추비까지가 끝나게 되면 3차 추비는 선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배추의 자람새가 아주 좋고 잘 자라면 3차 추비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람새가 왠지 모르게 약하다 싶으면 3차 NK비료를 더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차 또는 3차가 끝난 다음에는 추비라는 개념보다는 배추의 맛을 조금 더 좋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적인 미량 요소, 미네랄이라 하죠. 그 미네랄 성분을 주면 좋은데 제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2차, 3차 추비가 끝난 다음에는 이 소금을 이용해서 우꾸럼을 주게 되면 배추가 더 맛있어지거든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바닷물의 결정체잖아요, 그죠? 바닷물, 바닷물의 결정체인데 이 바닷물에는 거기 미네랄 성분이 아주 많대요. 이 미네랄 성분,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바닷물을 직접 물에 희석을 해서 간수하듯이 줘도 되고, 근데 바닷물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천일염, 천일염 아주 값싼 것들이 시장에 가면 많잖아요, 그죠? 아주 값싼 천일염을 사가지고, 뭐 간수 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가지고 이 비료 주듯이 포기가 요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다가 한 스푼씩 주면 됩니다. 한 스푼씩 1회 내지 2회 정도 주게 되면은 이 미네랄 성분을 배추가 먹고 튼튼하게 그렇게 또 잘 자랄 수가 있죠. 예, 설명하는 김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칼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에도 칼슘을 좀 주면 좋아요. 1차나 2차, 3차 추비할 무렵에 그 시기에 칼슘을 물에 태워서 연면 시비하는 형식으로 주면 배추가 아주 단단하게 자라면서 병치레도 좀 덜하겠죠. 사람도 칼슘을 복용하게 되면은 뼈가 튼튼해지잖아요. 몸이 튼튼해지듯이 배추도 또는 어떠한 식물이라도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세포벽이 튼튼해서 외부로부터의 병으로부터 조금 견디는 힘이 더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칼슘을 약 한 2, 3회 정도 보충해주면 연면시비 형식으로 보충해주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속이 차 올라올 무렵, 결구가 시작될 무렵부터는 수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는 8월 말부터 9월 초 중순까지 비가 계속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배추밭에 물을 대어 준 적은 없는데,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면 2주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마 땅이 많이 마르게 될 테고, 그때는 이미 결구가 아마 진행이 될 때인데, 그때 수분 관리가 안 되면 또 배추가 크질 않습니다. 배추가 결구가 시작되면 물을 가장 많이 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분 관리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병충해 관리입니다. 배추를 정식해 놓고 나면은 벼룩 잎벌레와 같은 벌레들이 자주 깔아먹죠. 그때는 친환경 약제나 뭐 농약이라도 쳐서 벌레를 잡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잎사귀가 남아 있겠죠. 안 그러면 잎사귀 아작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 방제가 필요하고, 또 배추가 성장하면서는 조금 전에서 봤던 그 애벌레, 나비나 나방 종류의 애벌레인데, 그 나비들이 배추 잎에 이렇게 알을 까고 나면 거기서 며칠 지나면은 이제 애벌레가 부화가 되거든요. 그러한 벌레, 청벌레, 그러한 벌레들을 또 잡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벌레들 방제가 필요하고,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또 이 진딧물이 또 극성을 부리죠. 특히나 가물 때는 더 심한데, 그때 진딧물이 발생되면 다 키운 배추도 못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진딧물 방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딧물 방제는 진딧물이 보이고 나서 방제를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약재 같은 것으로 방제할 때는 진딧물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지금이 9월 말이니까 10월 초순경부터는 진딧물 방제를 미리 해서 진딧물 밀도를 낮추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하는 것이죠.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추 재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배추를 크게 키우려면 배추를 처음에 정식할 때 제식 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는 배추 정식할 때 제식 거리를 거의 50cm 이상씩 띄웠거든요. 제 신발 사이즈가
300인데 약 한 두 발 정도, 예, 이렇게 50에서 60cm 정도 제식거리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추가 지금 이렇게 크게 성장하였고, 이쪽 편에 보면은 여기는 제식거리가 좀 짧아요. 제식거리가 한 30cm 정도. 이렇게 제식거리를 짧게 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배추가 크게 크는데 도움을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배추는 사람마다 크게 키우는 사람도 있고 작게 키워서, 배추는 또 작아야 또 맛있다고 하잖아요. 작게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 또는 텃밭에 그 유유 공간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밀식 재배를 본의 아니게 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밀식을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좀 큰 배추를 원하시면 제식거리를 넉넉하게 띄우는 것이 배추를 좀 더 크게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야, 임마, 너는 왜 거기 있어? 이 나와. 이 새끼, 이거 사마귀가 요 고기 왜 들어갔니? 응? 또 배추 깔고 먹으려고 그러지. 빨리 나와. 아이고, 여기에는 완전히 아작이 났네. 야, 약을 한번 쳐야 되나? 배추벌레를 꼼꼼하게 잡아줘야 되나? 걱정이네. 예, 오늘은 이렇게 배추 정식하고 한 달 쯤 되었을 때 해야 될 일들과, 특히나 배추는 초기에 급성장을 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부 항소였습니다. 웰빙 농부황소 TV